이번 시간에 우리 표준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 차트 해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 세로 우리 막대형 차트 이 두 가지 같이 좀 보자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각 항목 간의 그 값을 막대 길이로 비교하고 분석할 때 적합한 그 차트가 우리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이요. 그때 이제 세로 막대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은 이제 수평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수직으로 나타내는 거고, 가로막대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가로축은 수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이제 수평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주는 그 차트요. 해서 가로다 세로다 거기에 따라서 수직 수평만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형 차트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의 이제 변화가 됐든 추적을 했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적합한 그런 차트가 우리 꺾어선형 차트고요. 얘는 이제 연속적인 그런 값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꺾은선형이요. 얘는 이제 변화율에 중점을 둔 그 차트가 우리 꺾은선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차트다 그러면 원형 차트는 말 그대로 동그랗게 생긴 이 차트를 보고 얘기하죠. 얘는 이제 우리 선거 때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전체 항목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원형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 차트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이 있다 없다 없더라. 뭐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그런 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트에 이제 각 조각, 여러 개 이제 조각으로 그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그런 각 조각을 전부 다 분리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조각의 각도를 우리가 0도에서 360도까지 우리가 이제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형 차트 요거 조금만 더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형 차트를 쓴다 그랬죠.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조각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뒤쪽으로 빼게 되면 이 특정 계열의 조각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특정 조각에 대해서 하나만 우리가 분리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개체를 분리시키게 되면 이 전체 조각이 싹 다 이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조각의 이제 각도도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각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나타낼래, 여기다 나타낼래 해서 우리가 이제 회전도 시킬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각도를 0도부터 360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입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원형 차트는 시험 문제에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형 차트는 딱 하나,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가 없다? 축이 없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조각을 전부 다 우리가 분리도 시킬 수 있고요. 특정 조각만 분리를 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의 각을 우리가 0도부터 360도까지 회전도 시킬 수 있더라. 얘는 이제 각 항목의 비율 같은 것도 나타내는 그런 차트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차트요. 이 분산형 차트는 XY 좌표로 이루어진 그 한 개의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분산형 차트, 이런 형태의 우리가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 데이터에 비규칙적인 그런 간격이 됐든 묶음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여주죠. 해서 얘는 이제 주로 광용이 됐든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분산형 차트요. 그래서 이 분산형 차트라는 거는 데이터 요소 수가 많아서 데이터의 요소 간의 그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분산형 차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형 차트라는 게 지금처럼 이런 형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얘는 이제 시간에 따른 각 값의 이제 변화량을 비교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차트고요. 얘는 이제 전체 영역이랑 특정 값의 영역을 비교해서 전체와 부분 간의 그 관계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 영역형 차트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 차트다 하고 나왔죠. 이 도넛형은 원형 차트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원형 차트는 항상 한 개의 계열이 딱 하나만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걸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도넛형이요. 이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형은 딱 한 개의 계열만 같지만 이 도넛형은 여러 개 계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넛형 차트라는 거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내서 각 부분을 이제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도넛형 차트라는 거는 원형 차트와는 다르게 여러 개 데이터 계열을 갖더라. 원형 차트는 딱 한 개의 계열만 갖는다. 그때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도넛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의 크기도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0%부터 90%그 사이의 값을 우리가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원형 차트처럼 첫 번째 조각의 그 각을 0도에서 360도까지 그렇게 이제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도넛형이요. 원형은 딱 한 개의 계열만 가져요. 근데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도넛의 구멍도 우리가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원형 차트처럼 첫 번째 조각의 각도도 우리가 조절시킬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차트요. 방사형 차트라는 거는 많은 계열의 그런 집합적인 그런 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우리 방사형 차트요. 방사형 차트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얘는 이제 각 계열은 가운데서 뻗어나온 그 값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방사형 차트입니다. 이 방사형 차트는 우리 게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능력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방사형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차트요. 얘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얘는 두 데이터의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되는 게 우리 표면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거품형이요. 거품형은 계열 간의 이제 항목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분산형 차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분산형 차트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데이터 계열의 값이 3개일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Z축에 해당하는 그 값 있죠. 그 값을 작성하지 않고 거품의 이제 크기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거품형 차트를 나타낼 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타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계열의 값이 3개일 때 우리가 거품형 차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때 이 품목의 번호 이거를 이제 가로값으로 쓰는 거고 판매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세로값으로 쓰는 거고 그때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있죠. 비율로 이제 들어있는데 이 비율이 이제 이 풍선의 크기, 동그라미 크기를 나타낼 때 이 시장 점유율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의 값이 3개일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다? 거품형이다. 그때 이 풍선 크기요. 이 풍선 크기. 그게 이제 Z축에 해당하는 그 값이에요. 세 번째 변수값. 이 세 번째 변수값은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거품의 크기로 표시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차트요. 주식형 차트는 주식의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흐름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게 우리 주식형 차트고요. 얘는 거래량이다, 이제 시가다, 고가다, 저가다, 종가다 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섯 개의 계열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 주식형 차트요. 시험 문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 계열의 값이 3개일 때 사용한다. 그런 말이 보이면 거품형 차트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표면형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그런 값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방사형 차트가 정답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도넛형 차트는 여러 개 계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멍의 크기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첫 번째 조각, 각도도 우리가 조절을 해서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그런 말이 보이면 이제 영역형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개의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표시한다. 그런 말이 보이면 분산형 얘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보이면 원형 차트가 정답이고요. 얘는 이제 각 조각을 전부 다 이제 분리도 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의 각도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그런 말이 보이면 우리 꺾은 선형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표현한 거다. 변화율에 중점을 뒀다. 그런 말이 보이면 꺾은 선형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준 차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차트들마다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어떤 차트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것 좀 추가로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피벗 차트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죠. 그때 피벗 차트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주식형이다, 분산형이다, 거품형이다 이런 차트로는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도 추가로 참고로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